사실 인생은 30대 때부터 저는 바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0대에서 20대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가, 혹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 환경이 거의 다 좌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하는 건 진짜 30대 때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 전까지는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뭐 포기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제 44인데 주변에 한 조금 연세 있으신 취재원들 만나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딱 좋은 때라고. 저도 40대 돼가지고 그런 얘기 들을 줄은 몰랐는데 늦은 때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30대 때부터는 내가 20대 때부터 내렸던 그 뿌리로 성장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늦더라도 상관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을 통해서도 쓴 내용인데 227번째 글에 튼튼한 뿌리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제리 스탬코스키의 말인데요. 이런 우화입니다. 어떤 봄날에 한 농부를 만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이른 봄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곡식이 잘 자라겠네요. 풍년이 들겠네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처럼 성장에 유리한 날씨가 계속되면 식물은 깊지 않은 지표면에다가 뿌리를 얕게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태풍이 왔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었을 때 그 곡식이 쉽게 쓸려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성장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하면 이 식물이 더 깊게 뿌리를 내려서 더 많은 양분을 더 튼튼하게 빨아 올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풍이 불거나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내 뿌리를 내가 스스로 얼마만큼 내릴 것인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게 30대가 되면은 더 넓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세팅을 해야죠. 우리가 외출을 할 때도 옷을 입고 막 머리 헤어스타일 세팅하지 않습니까? 인생으로 따지면은 생각을 습관으로 만드는 게 가장 기초적인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프랑스 소설가 폴 브루제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회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목표를 갖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서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관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어떻게 보면 출발선일 수도 있어요. 왜? 출발선이 삐딱하면 나중에 그 결과물도 엄청나게 크게 오차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149번째 글을 실었는데요. 문제에 대한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가 한 말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을 세팅할 때 그 생각의 방향,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긍정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드리는데요. 미국의 소설가 리처드 바크가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은 결국 내가 열어야 하는데 그 열쇠조차도 내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끝끝내 어떤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럴 때 부정적인 생각이 막 엄습할 때 이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헨리 포드의 말입니다. 포드 자동차 만드신 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옳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도 옳다.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의 말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역시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답은 나왔죠. 나도 모르게 생각보다 이 무서운 씨앗이 뿌려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그 씨앗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또 뿌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마가렛 대처의 명언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생각은 곧 인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인데 말,
행동, 습관, 성격, 나아가서 운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조심하라, 그게 운명이 된다. 그 절차를 보면은 그 가운데 과정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되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또 습관으로 성격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뭐 좋은 습관 들이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뇌는 우리의 몸이 항상 현재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이제 새롭게 바꾸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뇌가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누워있어. 라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함보다는 게으름에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뇌 피질과 간뇌 사이에 변연계라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감정이나 행동, 또 동기부여, 기억 등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게으름을 관장하는 것도 바로 그 변연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게으름을 이겨내려면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이 작동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른바 이제 뇌를 재프로그래밍 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자신에게 괜찮은 보상을 계속해서 조금씩 제공을 해서 나도 모르게 반복하게끔 좋은 습관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이 좋은 습관을 그러면 왜 만들어야 하느냐? 그건 한번 스스로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셰익스피어의 말이 있거든요.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유를 크게 갖는 만큼 강력하게 행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참 이상하죠? 성공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노력을 말합니다. 나는 천재성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왜? 겸손 때문일까요? 일단 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처럼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창호 구단의 이야기인데요.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 이창호 구단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노력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노력을 해도 사실은 될까 말까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누구나 다 열심히 하거든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든요. 노력을 안 하고 잘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노력이라도 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제 꼰대력 거의 99%의 말로 들리실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노력 자체를 한번 조금 다르게 한번 바라볼까요?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노력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 자체의 보람을 우리가 느낀다면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톨스토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내야 되는데 저걸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 다들 노력하라고 하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노력하는 걸 즐기다 보면 어느새 그 결과물이 나에게 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 근데 모차르트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들은 내가 작곡을 정말 쉽게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나만큼 이 작곡하는데 많은 시간 또 많은 생각을 바치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모차르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대 유명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보고 꼼꼼하게 다 연구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보지 않은 작품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 걸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이 멈추는 날을 기대하지 마라. 정작 그런 날이 온다면 자신의 숨이 멈춘 날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노력을 하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면 기본값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딱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하 조금이라도 내가 편한 상태에서 약간만 노력을 하게 되면 되게 쉬워 보여요. 결국은 이게 내가 해내는 수밖에 또 그 결과물을 내가 직접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 중에 하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영화 위시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 소원을 이뤄달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주제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소원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 대신 무엇을 해주세요라고 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스스로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다짐하는 게 진짜 위시라는 겁니다. 뭐 종교적으로나 정월대보름에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나에게 무엇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부지런함을 혹은 게으름 피우지 않을 수 있게 나 스스로 계속 다짐하면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은 그게 저는 위시라고 보거든요. 오늘 당장 해야 할 것은 오늘 당장 해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중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귀에 올라 말을 찾는다. 그러니까 명마가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정말 빠르게 잘 달리는 좋은 말이 나타날 때까지만 기다리지 말고 일단 동네에 있는 나귀라도 당나귀라도 타고 나가서 말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괜찮은 거, 완성된 거, 완전한 것을 추구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거는 거의 있지도 않고요. 얻기도 힘들고요. 시간만 흐를 뿐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하나씩 다듬어 가는 거죠. 사실 완전한 거라는 건 내가 시도하면서 다듬어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영국의 음악평론가 어니스트 뉴먼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이 떠오른 뒤에 작곡을 하는 게 아니라 작곡을 하면서 영감을 떠올린다. 베토벤, 바그너, 바흐, 모차르트 같은 사람도 마치 회사에서 격리사원이 매일 수치를 계산하듯이 매일같이 책상에 앉아서 작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길 그들은 영감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천재들도 그러할진데, 위대한 인물들도 그러할진데 우리는요. 일단 작은 실행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목사이자 연설가였던 피터 마셜의 말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원대한 계획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당장 해야 할 것은 진짜 여러분이 당장 해야 할 것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이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든. 어디서 해야 하느냐? 어디서든.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단 이거 한 가지. 왜 해야 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해야 하느냐? 그 why라는 질문에는 부디 스스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동기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움직이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를 하지 않는 건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무 준비도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소원만 비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이게 잘 될까? 해도 될까? 정말 걱정들도 많이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어니 젤린스키의 말인데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제 와서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는 늦은 일들이다. 그리고 걱정의 22%는 너무 사소한 일들이고 4%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도 없는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그 시간에 뭐라도 시도를 해봐야죠. 위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를 자꾸 막 마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즘 코인 같은 것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자기 중심 편향이 강해서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로또 같은 것도 번호를 내가 직접 쓰면 왠지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막 홀짝 게임 같은 내일 오를까 떨어질까 막 그냥 투기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면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가치 투자를 먼저 배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가치 투자의 기본은 이겁니다. 우리가 왜 복잡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말로 복잡한데 그 복잡한 세상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걸 그냥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상하지 않는, 예상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가치 투자의 시작이거든요. 또 하나가 예측을 안 한다라는 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인데요. 모든 사람을 관찰하라. 특히 나 자신,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관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 이것도 사실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그 이슬람 속담 요거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말을 하기 전에 3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라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문은 그 말이 필요한가? 세 번째 문은 그 말이 따뜻한가?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